자,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수리 논술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본인의 힘으로 일단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풀 수 있는 범위까지 풀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들은 일단 무난하죠. 무난한 그냥 수준의 문제들로 일단 냈고, 실제 이제 수리 논술은 이거보단 좀 어렵죠. 이거보단 좀 어렵다는 거 감안하시고, 세종대학교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근 3년치 기출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그 전년도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최근 유형과 비슷한 것들 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최근 경향에 맞는 것들로 난이도도 감안해서 그런 것들로 일단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볼 텐데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일단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세종대학교에서 거의 매년 내는 전형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능에서도 얘들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 주제를 붙이라고 하면 그래프의 추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문항별로 지금 세 문제가 붙어 있는데 소문항 3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이값의 정리, 이런 것들을 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편안하게 듣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let's go! 자, 문제 1번. 4차함수 fx가 있어요. 4차함수 fx가 있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과 2,3이라고 하는 점에서 직선 y는 x 더하기 1과 접하고 있다. 자, 그럼 일단 뭐 연습장에다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려보시겠죠. 그려보실 것 같고요. 자, 상황을 일단 간단하게 표시해 본다면 자, x축이 있고요. y는 x 더하기 자, 이렇게 얘들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요. 당연히 얘들아 절편은 1,0이겠죠. 절편은 1,0이다. 절편은 마이너스 1,0인가요?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4차 함수가 있는데 저 점과 2,3 자, 4차 함수가 이 두 개의 점에서 저 직선과 접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수능 문제 풀면서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뭐 대충 우리가 상상할 때 이렇게 4차 함수가 접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문제 맨 끝에 보니까 그 다음 줄에 얘들아 F0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럼 0은 여기 있잖아. 그럼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여기 있고요. 축보다 위에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F0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 이 4차 함수는 아닌 것 같아. 즉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걸 우린 먼저 그리잖아. 그래서 먼저 그려봤더니 0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4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뭐 이런 거, 이런 4차 함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0이 어딘가 있겠죠. 0이 있고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축보다 아래쪽에 생기니까 F0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일단 우리가 4차 함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즉 무슨 얘기냐면 4차 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fx라고 나왔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다라고 되어 있지 아니구나.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AX의 4시나 놓을 거고요. 어찌되었건 얘들아 뒤집어진 4차 함수니까 A는 무슨 수가 되겠구나? 음수가 되겠구나.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선과 4차 함수가 두 군데에서 접하고 있죠. 그러면 저 두 개를 우리가 이용해서 4차 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즉 주어진 4차 함수와 y는 x 더하기 1 두 개를 연립했더니 마이너스 1에서 접하더라.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2에서 접하더라.
x-2의 제곱. 그런데 fx의 최고차의 개수 우리는 a라고 놨다. a.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뭐야? 4차 함수를 거의 다 만들었죠. 최고차의 개수만 결정되면 4차 함수는 완벽하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자, 뭐 요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그냥 거의 수능 분위기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을 봤더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뭘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1-1번에서는 뭐야? f'2분의 1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미분한 다음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분한 다음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그냥 미분은 여러분들이 곱의 미분법 써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곱의 미분법 써서 얘들아 미분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죠. 따라서 얘들아 A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몽땅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냥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너무나 가볍게 얘들아 해결을 했죠. 물론 이제 답지를 쓰실 때에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처럼 답지에다 이 그림을 그리면 좋죠. 답지에다 얘들아 그림을 적당히 섞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어찌되었건 선생님 이렇게 그렸을 때 뭐야? 0을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고 실제로 답지를 구성하실 때는 그냥 fx를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음수라고 돼 있었어. 그러면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4. 따라서 얘들아, 1 더하기 4a네. 자, 1 더하기 4a가 되는데 이게 음수가 돼야죠. 그러면 1을 넘기고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어찌되었건 a는 무슨 수가 맞다? 음수가 맞다. 따라서 뒤집어진 포물선이 맞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다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산수로 일단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1번은 가볍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1-2번 편안하죠? 1-2번은 주어진 4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구간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얘들아 찾아달라고 돼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4차 함수 얘들아 우리가 모양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 그러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요쯤부터 시작해서 요쯤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있잖아.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있고요. 저 구간을 얘들아 찾아달라는 얘기야. 구간을 찾아달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볼록성은 얘들아 2번 미분해서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하죠. 따라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네. 이게 도함수였고요. 요거 역시 얘들아 곱의 미분법 써서 그냥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미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번 미분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아래로 볼록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게 도함수가 얘들아 양수가 되어야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여기 봅시다. 선생님 어차피 얘들아 A는 음수인데요. A가 음수면 6A도 음수인데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식의 보호가 뭐가 되어야지만 양수가 될까라고 한다면 음수에다 뭐 곱해야 양수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려면 요 안에 있는 2차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얘가 얘들아 어떻게 돼야죠? 0보다 작아야죠. 2차 부등식이고요. 이미 얘들아 1학년 때 다 배운 얘기예요. 부등식의 기본은 인수분해죠.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뭘 쓰시면 돼요?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근해 공식 써서 어렵지 않아요. 근해 공식 써서 x의 범위 구하시면
x는 사이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냥 산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2번 답이 되겠죠. 편안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살짝 별표. 사이값의 정리는 많은 대학교에서 평균값의 정리와 더불어서 잘 출제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신 대비할 때 살짝 연습하신 다음에 막상 수능 대비하실 땐 거의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봅시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죠. 교과서에서 얘들아 사이값의 정리가 뭐였죠?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양 끝점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부호가 반대라는 건 곱했을 때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결론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핵, 이 방정식의 실근을 C라고 할까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값의 정리의 오리지널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서라든가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사이값 정리의 응용 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예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봐요.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근을 구할 수는 없어. 왜? 미지수, 미정계수 같은 게 섞여 있어서 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찌되었건 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실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를 씁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이값의 정리는 실근의 존재성 정리라고도 얘기해요. 개수까지는 알 수 없죠. 적어도 몇 개 이상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얘들아 사이값의 정리고 그러면 결국 사이값의 정리를 쓰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면 적당한 두 개의 수를 대입해서 그 두 개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뭐가 존재할 것이다? 실근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어찌되었건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나오는 그러한 숫자들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갈까요? 좋았어요. 자,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4차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대요. 주어진 4차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4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 근이 얘들아 4개가 나오겠죠. 몇 개? 4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4개가 모두 3보다 작다는 걸 보여달래.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모두 3보다 작다는 걸 보여줄래?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fx는 얘들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 저 칠판에 저기 써있죠? x 더하기 1 a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자, 이게 지금 4차 함수인데 잠깐만 볼게요.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x 더하기 1이 있고요. x 더하기 1이 있어. 따라서 얘들아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 1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2개 있었는데 하나 묶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자,
4차 함수를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거기다 0을 붙이래요. 그러면 뒤에 있는 3차식은 우리가 못 풀죠. 못 풀지만 적어대라. 이건 우리가 근을 하나 구할 수 있겠네.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얘들아 4개의 근 중에서 하나를 구했고요.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얘들아 누구보다 작죠? 3보다 작죠. 따라서 일단 하나는 확인했어. 그럼 남은 건 뭐야 이제? 요 뒤에 있는 3차식.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러면 실근 3개가 나올 텐데 그 3개가 모두 3보다 뭐하다? 작다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죠. 이해 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이값의 정리 우리가 정리한 거 다시요. 선생님이 굳이 해설 강의 시간에 이걸 적어드린 이유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이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를 다시 한번 논하시오.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배점을 얘다 줬단 말이죠. 즉 아주 많은 친구들이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적어도 얘들아 사이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4개의 근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했고요. 얘는 3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만 잘 풀면 될 것 같아. 저거 풀면 근이 3개 나올 텐데 그 3개의 실근이 3보다 작다.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요 3차식에다 이름 붙이겠습니다. gx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1 더하기 a, x 더하기 1, x-2의 제곱. 이랑 하자. 자, 요식에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gx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함수인데요. 최고차항의 수는 음수고요. 최고차항의 수는 음수였고요. 그 다음 뭐야 이게? 통과하고 접하는데 파트너가 누구죠? 1이죠. 아, 이건 얘들아 그림으로 그려봐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선생님 1, y는 1을 그리고요. 그 다음 개수가 마이너스 1,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1에서 통과하고 2에서 접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고요. 여기 통과하는 점이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접하는 점이 바로 뭐예요? 2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얘들아 x축 아니고 누구죠? y는 1이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바로 눈에 보이네. 선생님 gx 접하고 통과해. 그럼 얘들아 우리가 3차 함수의 비례관계 알잖아. 3차 함수의 비례관계. 그러면 요 구간을 얘들아 3등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3등분 할 거고요. 그 다음 얘에서 얘들아 요렇게 같은 값을 갖는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간격들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건 우리가 3차 함수의 비례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 0이고요. 여기는 얼마? 1이고요. 여기는 얼마? 3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그림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주어진 3차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죠. 또 2를 대입해도 1이죠. 자, 요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선생님 0을 대입하면 여기인데 그 다음 또 3을 대입하면 여기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좋습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함수에다 0 대입할게요.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이고요. 4고요. 1 더하기 4a인데 선생님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요. 세트형 문제는 언제나 앞 단계에서 나왔던 결과를 이용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칠판 어딘가에 써 있어. 1 더하기 4a는 뭐다? 음수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 얘가 뭐라고? 음수요. 그러면 0을 대입한 값과 3을 대입한 값이 똑같으니까 G3도 뭐죠? 1 더하기 4a가 되겠고 무슨 수가 되겠죠? 음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이요.
0을 대입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요. 2를 대입하니까 1이요. 그 다음 3을 대입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요. 자, 이제 나의 질문. gx를 얘들아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야? 0이라고 놓을 거고요. 수학에서 0은 무슨 축? x축이죠. 그러면 x축은 얘들아 1보다는 밑에 있을 거고요. 음수보다는 위에 있겠죠. 따라서 얘들아 x축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x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자, x축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점. 이게 바로 근이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들아, 세 개의 실근이 생긴 거 확인했고요. 대답해 주세요. 알파는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죠. 베타는 0과 2 사이죠. 그 다음 감마는 2하고 3 사이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의 근은 전부 다가 3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3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죠. 하나 더 있었죠.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은 3보다 당연히 뭐예요? 작죠. 따라서 얘들아 일단 오케이. 문제를 얘들아 일단 풀었습니다. 근데 이걸 답지에 내가 어떻게 쓰지? 라고 했을 때 일단 답지에는 얘들아 저 그림을 안 그리셔도 돼요. 저건 연습장이다.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까를 찾기 위해서 3차 함수의 비례관계 써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 몇 개의 값을 체크했죠? 4개의 값을 체크한 거고요.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 답지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s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는 0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는 3보다 작으므로 일단 한 개는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gx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쓰신 다음에 거기다 얘들아 이제 자 g 마이너스 1은 1. 그 다음에 뭐 g2는 1. 그 다음에 g0 g0과 g3은 똑같은데 둘 다 무슨 수? 음수이므로 gx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자,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그 다음에 베타는 0과 2 사이. 그 다음 감마는 2와 3 사이. 이런 대소관계가 되어서 4개의 실근. 여기 좀 잡힐까요? 마이너스 1. 아까 찾아낸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모두 3보다 작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저 그림은 굳이 그리실 필요 없어요. 저건 그냥 연습장이다. 어떤 값을 내가 대입해야 될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실제 답지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별다른 감점 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사이값의 정리, 다른 말로 실근의 존재성 정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수리논술에서 나왔을 때 답지를 어떻게 구성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아요.